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 아마 학교에서 공지된 계획대로라면 여러분 그 5월 11일부터 그 오프라인 강의가 개강되기 때문에 이 8주차 강의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듣는 마지막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 저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힘드시죠? 교수들도 이 새로운 환경에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즐겁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죽겠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그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주차 경영학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 강좌에서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의 5장과 6장, 5장은 조직 이해의 기초이고 6장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이미 앞부분에 그 몇몇 동영상 강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해의 기초에서는 조직의 목표, 기업의 목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기업은 과거에는 이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습니다. 이익 극대화, 단일 목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대단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익만을 극대화하면 기업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익 극대화라는 단일 목표에서 기업이 다원 목표로 변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6장의 기업론에서는 기업, 자본주의 기업의 핵심은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닷컴 지금 미국에서 주가 최고 높다 그랬죠. 2,400불을 육박하고 있는데 2,400불 그죠?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된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그 또 애플 같은 회사의 주가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100불도 안 되죠. 제너럴 일렉트릭은 아마 지금 50불도 채 안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10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그죠? 아마존은 창업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높다는 것은 이 미국은 이 주주자본주의, 주주이익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주들은 뭡니까?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주인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상장회사들 아마 그 삼성전자 여러분 잘 아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그다음 그 호텔 기업들, 그다음 화장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여러분이 증권회사 지점에 가서 자기 계좌를 개설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면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면 여러분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뭘 받습니까? 이자 받죠? 주식회사 주식을 사면 뭘 받습니까? 배당금을 받는다고. 배당금 그죠? 자, 1년 동안 경영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죠.
일들 그게 배당금입니다. 그죠? 배당금. 그래서 아마 잘 되는 기업들은 배당금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 학기인가 지난 학기 제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 한 명이 주식 투자를 해서 등록금 마련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료들입니다. 그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거죠. 북한 같은 저런 체제에서는 주식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죠?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하고 사유재산, 사유재산. 여러분,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대단히 큰 인센티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인 동력이 된다. 동력,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주식회사 경영자 혁명. 이 주식회사, 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애플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은 주주가 많지만 주주들이 다 모여서 경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사들 선임하고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를 뽑아서 그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거죠. 경영한다. 그죠? 그런 형태의 경영이 이제 경영자 혁명, 버남이라는 학자는 경영의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경영의 혁명이다. 경영자가 대표이사나 이 이사들은 뭐 꼭 주주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경영 능력이 있으면 선임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형태의 경영 체제가 주식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지배 구조와 경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익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 윤리적인 행동 필요하다.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 자, 여러분들 요즘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큰 환경보호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요즘 젊은 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야외에 이런 음료수나 김밥 같은 걸 가지고 야외에 이 소풍을 가거나 이 피크닉을 갈 때 여러분 뭐 쓰레기통이 있으면 어떤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다 먹고는 쓰레기들을 얻을 때는 뭡니까? 많은 그 학생들이 그 자기가 사용한 제품 쓰레기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거나 버리지만 일부 여러분도 얻을 때는 뭡니까? 뭐 비닐에 담배꽁초 같은 거 남은 몰 때 아무렇게나 던져본 그런 그 경험들이 있지요. 누가 법적으로 이 처벌하거나 벌금을 매기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이 윤리적으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 그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윤리적 행동. 자, 여러분 전철을 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노약자 보호석이 있죠. 전철에 뭐 임산부 보호석이 있다, 그죠? 뭐 임산부 보호석 같은 데는 임산부 아닌 남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저 사람 임산부 아닌데 왜 앉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임산부 보호석에 앉았다고 여러분 경찰이 와서 잡아가거나 벌금 내라고 하지는 않죠.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인 행동은 아니다, 그죠? 자, 이런 경영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직, 제가 경영학 원론에서 말하는 조직은 대부분 여러분 기업을 상상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조직, 그죠?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경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은 대부분 기업이다. 그 다음 행정학이나 이런
그 학문에서 말하는 조직들은 대부분 여러분 뭐겠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말하는 조직이 됩니다. 그죠? 자, 조직은 기업과 같은 이런 영리 조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들이 있고, 이 조직들은, 그래서 이 조직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죠, 목표. 기업은 이익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이 이익이 과거에는 이 단일 목표, 자, 전통적으로 기업이 출발할 당시에는 이익이 최고의 목표다. 이익 극대화.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 단일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가장 적게 주고, 어떻습니까? 원재료도 아끼고, 가격은 높이 붙여야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팔리겠습니까? 물론, 이 고객들에게 몇 번은 팔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원 목표. 다양한 목표가 있다. 목표가 여러 가지다. 목표가 여러 가지다. 자,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여러분 많은 요즘 젊은 이 대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한 그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되는 거겠죠. 금년에 만으로 100살이 된 백수를 한 김영석 교수님, 철학자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백세일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백세 되는 분이 아직도 많은 그 특강을 다니면서 1년에 그 종합소득세를 3천만 원을 낸다고. 3천만 원. 그죠? 제가 1년에 내는 저도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인데 한 7, 800만 원 낼 걸로 생각되는데 백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3천만 원을 세금 내니까 저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소득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것들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릴 때 몸이 약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다. 그럼 또 하나는 이 건강 자체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 건강 자체. 그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 잔악기는 건강만 생각하면 안 된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행복도 생각하고 이 사회 전체를 생각해서 본인이 이 폭넓게 생각해야만이 이렇게 건강도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자,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많다, 그죠? 이해관계자. 여러분 기업과 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8이라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삼성전자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사는 고객들이 중요한 이해관계들. 이 고객들이 있어야 우리 회사 제품 팔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직원들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가, 불량률을 떨어뜨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납품하는 공급업자들이 있겠죠. 뭐 일본에 있는 부품업체들 아니면 중국에 있는 부품업체들, 이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또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정부에 세금 내죠. 세금. 법인세 낸다. 법인, 그죠? 법인. 자, 여러분 개인이 돈을 벌면 개인이 또 세금 내지만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법인이 벌어들였으니까 또 정부에 법인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낸 세금을 다 모아서 여러분 재난기본소득도 주고 우리 학교 앞에 도로도 깔고 전철도 건설하고 하는 거다. 그죠? 지금 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이고 여러분 시민들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뭐 자기가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 자, 그럼 또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 주주들 돈으로만 다 공장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금융기관에 돈 빌린단 말이에요. 그죠? 번 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와서 또 공장 건설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공장에 있는 지역사회. 이런 사람들이 그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고 경영할 수 없는 거예요. 고객들만 가장 최고로 생각해서 경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을 처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직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했습니다. 조직 유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직 유효성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조직은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효율성, 그죠? 투입한 자원 비해서 산출되는 양, 효율성.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산출되는 노동 생산성이란다. 생산성.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회원국이긴 하지만 아직도 일본이나 독일, 미국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양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효율성 부분이 있다. 효율성. 그죠? 두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환경이 변하면 조직이 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고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친구를 보는 생각, 사회를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에 대한 취향 이렇게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지 않고 어릴 때 초등학생의 사고와 생각을 지금 대학생이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지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는 사고 행동 해야 된다. 유연하게 변해야 된다. 유연하게 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직 유효성의 기준이 되겠고, 세 번째는 만족성입니다. 조직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직을 떠나겠죠. 조직 떠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그만두고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조직을 떠나면 그 조직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의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식회사 경영자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유형은 여러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기업 유형이 있다. 개인 상인부터 시작해서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인 상인은 여러분 뭐 집 앞에 있는 세탁소, 구멍가게 이런 것들 다 개인 상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인 상인들은 규모를 키워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자동차회사, 한국전력, 선박회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 컨테이너선 축구장 넓이 5개 정도 되는 컨테이너를 싣고 무역에, 우리나라는 뭐 수출 중심 경제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셔서 이 컨테이너선을 이제 다 완성한 다음에 이 진수 물에 띄우는 이런 그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는데 이런 컨테이너선들 만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천억 이상일 것이고, 그럼 컨테이너선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돈 얼마 들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돈 들겠죠. 그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못 한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어서 은행에 돈도 빌려오고, 우리나라 한국 은행이 부족하면 영국에 가서 보험회사나 선사에 가서 직업 보장을 받아서 돈도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원자재도 구매하고 그 컨테이너선 만드는데 몇 년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인 기업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다. 여러분, 주식회사.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주라고 하죠. 그죠? 주주. 자, 주주라고. 주주라고 하고, 이 영어로는 스탁 홀더라고 합니다. 스탁이 주식 아니면 그죠? 스탁 홀더, 주주. 그런 주주들, 이 주식회사에는 주주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명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다 모여서 경영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물론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위임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 이사들 선임하고,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 이 경영자, 여러분 CEO, 그죠? CEO 말하죠.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초경영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회사의 그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 상층부에 있는 경영자들.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말 우리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대표이사 같은 표현들만 있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와 경영자 혁명, 이 경영자 CEO가 주식회사의 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경영자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2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1강은 이 조직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8주차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